엄마 아빠 앞에서 수능 수학을 풀어가지고 100점을 받으면 고등학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수학은 당연히 100점이고 이제 영어는 95점이어서 1등급이었고 G2는 45점을 받았어요. 아직 1등급 아닌가요? 1등급이죠. 최초로 N수행 진행을 하면서 제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오르비단 사이트가 본인의 그 즐겨찾기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포만환이라고. 네임드로 활약 중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N수의 신 32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N수의 신 31화에서는 40대 나이로 의대를 합격했던 합격생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무려 17살에 의대 합격에 성공하고 18살에 또 다른 의대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그 N수의 신 32화 주인공 유상현 친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N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 의예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유상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본인 현재 나이가 그 몇 살인가요? 저는 지금 19살이고요. 곧 성인을 맞이하는 나이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지금 22학번으로 입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미리 사전 조사한 결과 의대를 다른 곳을 2번 붙으셨다고요? 네, 전에도 단국대 의대를 정시로 입학을 하였고 지금 반수를 해가지고 경희대 의예과에 재학 중입니다. 한 6개월만 다니고 또 새롭게 작년 수능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6개월만 다니고 한 8월 달쯤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안 다녔나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특이합니다. 거의 최연소 의대 합격자 N수의 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현 친구, 좀 중학교 때 본인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수학은 하는데 학교 수업은 하나도 듣지 않고 좀 나대는 애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수학 실력에 비해서 학교 수업이 쉬웠나요? 수학, 과학은 한 번도 안 듣고 항상 한 20분 만에 다 100점을 맞았으니까. 다른 여타 과목들은 뭐 아예 흥미가 좀 없는 느낌? 네, 언어 쪽을 되게 싫어하고 사회 쪽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순수 이과 혈통이었다. 네, 순수한 이과이지 않았나. 수학하고 과학에 그렇게 큰 매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조금 매료를 느낄 만한 지점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열심히 했는데 그게 계속 잘하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만의 자존심이 됐던 거죠. 초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그게 약간 프라이드였어요. 더욱더 배우는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의 흥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자부심이 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흔히 말하는 난놈이었어요. 상현 친구, 중학교 때 수학, 과학을 좀 더 특화시켜서 과학고라든가 영재고 진학을 위해서 좀 힘썼나요? 그쵸.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를 목표로. 영재고 시험 보통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네네. 1차는 서류 평가로 이어지고 2차는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3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캠프라는 걸 가는데 경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조로 이루어져가지고 네. 같이 실험도 하고 문제도 풀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면접으로 마무리되는 루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상현 친구는 최종적으로 영재고 입학에 성공을 했나요? 아니요, 떨어졌습니다. 본인은 그 몇 차 정도에서 떨어졌나요? 전 3차 캠프에서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탈락을 했던 이유, 지금 반추해보면 좀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수학 시험 때 빵점을 받았어요. 빵점? 네. 제가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종 점수에 반영이 돼서 떨어진 것 같다? 네, 그게 빵점이어가지고 붙을 수가 없었죠. 그런 어떤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잖아요, 인터넷으로. 네. 이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떨어진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으로. 이 불합격이 좀 다른 의미가 있진 않을까. 네이버 사전에 찾아볼 정도로 멘탈이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때 부모님들은 괜찮다. 고등학교 때 잘 대비하면 너가 원하는 서울대나 이런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상실감을 갖지 말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본인 그래 종합대학 서울대를 원했나요? 저는 사실은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만 가면 됐고 대학보다는 네. 수학을 그냥 잘하면 됐어요. 그거가 제 유일한 자존심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국 100등 언저리엔 들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영재고를 떨어지니까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놈이 아니라고 아니었네? 애들이 받아들이고 저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좌절감이 컸죠. 상현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영재고 불합격 뒤에 좀 어떤 행보를 펼치셨나요? 제가 중학교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또 반에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결과를 말해야 되잖아요. 몇 개월도 다녀야 되니까. 네.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소문이 나 있잖아요. 얘는 영재고 떨어진 애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둘 다 다니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포기했나요? 포기하기 전에 과학고를 다시 도전하게 되죠. 왜냐면 과학고는 조기 졸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내가 1년 일찍 서울대를 들어가면 어쨌든 내가 따라잡는 거니까 영재고. 그렇죠. 어느 과정까지 가셨나요? 2차가 면접이었었는데 네네. 면접 때 떨어졌습니다. 그 면접 때 탈락한 이유, 또 본인은 지금 반추해보면 좀 어떤 이유인 것 같으세요? 또 수학에 발목이 잡혔는데 직선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뭐 대학과정 배우고 막 정수론, 기하론 이런 거 배우다가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는 아주 간단한 정의를 물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면 문제를 풀 줄만 알았지 정의를 한 번도 보고 기억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상현 친구가 영재고와 과학고에서 둘 다 고배를 마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로 그래도 진학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했나요? 안 했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였을까요? 주위 친구들한테 했던 말인데 내가 영재고를 그냥 들어가면 3년 뒤에 서울대를 들어갈 거고 내가 과학고에 들어갔으면 조기 졸업해서 서울대를 2년 일찍 들어갔을 거고 내가 지금 검정고시를 보면 1년 뒤에 바로 서울대 합격해서 오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중학교 친구들한테? 네. 결국에는 그러한 감정들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밖에는 본인의 이 기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군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KMO라는 시험이 있는데 점수가 동일했던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기과학고를 조기로 들어간 거예요. 1년 일찍. 1년 늦게 경기과학고를 지원하는 것도 약간의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빨리 들어간다에 대한 집착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 미쳤냐라는 반응이었죠. 어쨌든 부모님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길지 않았나요? 영재고로 떨어진 이후부터 사실은 미적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해가지고 수능을 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약간은 비밀로 하고 11월에 수능이 그해 수능이 나오잖아요. 그걸 엄마 아빠 앞에서 수능 수학을 풀어가지고 100점을 받으면 나 이제 고등학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네, 했어요. 그게 이제 20학년도 대학시험 능력시험의 수학 가형이었나요? 네, 다음 해부터는 네. 기백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1학년도. 70분 정도 제한 시간을 두고 자, 상현 잠깐만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그거는 현실 수능이었잖아. 가서 본 거 아니야. 이 1학년도는. 네, 그죠? 1학년도는 현실. 최초로 엔수이 진행을 하면서 제 멘탈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풀고 부모님이 보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어요? 네, 100점이었어가지고 집에서 일단은 자고 먹고 했겠죠. 기숙학원을 들어가죠. 중학교 3학년 당시. 그렇게 1년 내내 기숙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했나요? 아니요, 6평 이후에는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 6평 성적은 좀 어느 정도가 나왔나요? 국어는 4등급이고 수학은 3점 하나 틀려서 97점이었고 3점 97점. 영어도 한 4등급이었나? 물리 원도 한 2, 3등급? G2도 한 3, 4등급? 국어를 못해가지고 국어에만 하루에 10시간 넘게 투자를 했었는데 6개월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도 3, 4등급이나 나오고 있구나 이러면서 기숙학원이 문제인가라고 탓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그 나이상 그 17살 때 6개월 해서 4등급 오히려 그 고3 4등급인데 그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그렇다면 바로 기숙학원을 나오고 이제 뭐 독학제 수학원을 다녔나요? 네, 이돌 독재학원을 다녔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뭐 인강이나 엔제를 사서 풀었나요? 네, 인강 엔제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대인재 단과도 신청해서.
와, 17살의 나이로 시대인지 단과까지. 그럼 단과는 뭐뭐 들었나요? 강기원 쌤 오. 서바이벌 수업이랑 그리고 박선 지구과학 투. 지구가 국어는 거의 뭐 인강이라든가 이제 혼자 거의 풀어내는. 네, 그쵸. 구평 때는 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의 구평은? 구평이 국어가 2였나? 과탐은 둘 다 50이었고 수학은 100.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개월 말해보세요 일단. 수학 100? 영어는 3등급인가? 상현 친구, 그러면 최종 1학년도 수능 성적 기억이 나나요? 국어가 85점이어서 2등급이었고 네네. 수학은 당연히 100점이고 이제 영어는 95점이어서 1등급이었고 네. 물론 지투는 당연히 아니 G2는 45점을 받았어요. 아직 1등급 아닌가요? 1등급이죠. 의대 썼죠? 네, 본인 의대 생각하고 있었던 학교인가요? 수능 끝나고 생각을 했죠. 서울대 갈지 의대 갈지. 그래서 결국 단국대 의대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반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마음을 먹었나요? 단국대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지방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까 한 번 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냥 2학기 수업 일주일 듣고 그냥 바로 휴학 신청하고 2학년도 수능 다시 오고 보니까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공통도 생기고 선택도 생기고 많이 당황스러웠나요? 아니요 근데 수학은 뭐 상관없어가지고 사실 혹시 수학 공통 선택이 된 그 현장을 보고 개꿀이라고 느꼈나요? 개꿀은 아니죠. 왜냐면 무조건 100점인데 쉬우면 안 되니까. 구평을 독서실에서 풀어봤는데 국어가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국어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다 때려치고 의대 논술만 노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전혀 없어요. 국어 2면 이거 최상위권 의대 힘들겠다. 바로 논술로 가버립니다. 거의 논술만 마지막은. 네, 국어 그때 이후로 하나도 안 풀었어요. 9월 이후로 한 문제도 안 풀었다고요? 수능까지? 네, 자, 국어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언매 화작? 엄매를 선택했는데 일단 언매 해두고. 시험장에서 엄매 시험지를 처음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그럼 뭐 진짜 여차저차 갑자기 3, 4 나오면 또 이게 억울하잖아요. 영어로 3합 4를 맞춰가지고 최저를 맞췄고 국어가 82점이었거든요. 엄매 공부했으면 1등급 나왔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영어가 44번을 틀려가지고 아하. 88점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아깝네요. 수학 가탐은 그냥 안 물어볼게요. 근데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수학 몇 점이었어요? 수학은 100이었고 당연히 G2가 40점 나왔어요. 물어는요? 48점. 논술 경쟁률이 한 대강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무리 낮아도 한 300대 1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합격 발표 날이 됐습니다. 합격이 떴습니다. 어땠나요? 저는 삼수할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운이 좋게 뜨니까 되게 기뻤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교재로 했고 어떤 이력들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한 엔수의 신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성적표나 좀 본인이 그 공부했던 교재 좀 남아있나요? 네, 좀 남아있어요. 그거 좀 그 같이 보면서 좀 얘기 나눠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상현 친구, 그래도 전반적으로 교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네, 많이 남아있어요. KMO 금메달 수학, 국내에서는 가장 거의 대표격인 수학 경시대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상을 하셨나요? 중2 때 입상했어요. 중2 때 입상. 야, 뭐라 쓴 거죠? 제가 또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천재는 악필입니다. 대한수학회가 주최한 32회 한국 수학올림피아드 중등부 2차 시험에서 은상. 사단법인 대한수학회가 주최한 32회 한국 수학올림피아드 중등부 1차 시험에서 전국 은상, 경기지역 금상. 유상현, 2020학년도 입학 전형 과학영재학부 경기과학고등학교. 정변했네요. 많이 변했죠. 근데 이때도 잘생겼다. 누가 봐도 공부 잘할 관상이거든요. 장학증서. 이 학생은 본원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강남 대성학원? 이거 기숙학원 당시인가? 아니요, 기숙학원을 끝내고 단국대 합격한 다음에 네. 강대 한 1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받은 상장이에요. 전액 장학금 전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자퇴생 친구들 만났을 때 자퇴가 일찍한 재수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진학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한 재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요. 피렌국어, 독서, 오르비. 전반적으로 오르비라는 사이트가 본인의 그 즐겨찾기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어요. 다른 데가 있죠. 아,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포만환이라고. 아, 포만안이요? 네. 지금 포만안에서 네임드로 활약 중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처음 딱 고1 때 이제 4등급 정도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뭐 2등급 이상 이제 올려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면 무조건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EBS 연계 같은 것도 열심히 하면 어쨌든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를 수 있는 거를 많이 투자해서 많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르는 부분을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서. 수학은 뭐 진짜 없어요. 뭐 애초에 본인이 수학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나요? 심심하면 풀었어요. 공부법을 하려고 해도 뇌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을 보긴 했나요? 기출은 중3 때 풀고.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을? 네. 공통선택 수능도 치러봤고 가형 수능도 치러봤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확실히 해가 지나갈수록 준킬러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고 22번, 30번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근데 네. 올해 수능에서 약간 22번 난이도를 높였단 말이에요. 수학적 사고력을 좀 더 요구하도록. 네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15번 같은 경우에 수열 문제인데 1번 답 10이라고 나와 있으면 10 대입해보고 2번 답 20이면 20 대입해보고 그리고 너무 킬러가 계속 특수였는데 특별한 조건에 딱 보더라도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답이었었는데 거의 맞았어요. 올해 22번은 좀 그게 어려웠거든요. 약간 딱 어렵구나. 특정하기가 조건을 가지고 수학적 해석력을 늘려라.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본질적 사고력 공부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학 공부법 막 얘기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예요. 너는 뭐 천재니까 뭐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하는 거지 노력해서 잘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추천하는 메타가 노력으로 하지 말고 머리가 똑똑해질 생각을 해라. 수학 접근 자체를 똑똑하게 사고하자. 똑똑해질 수 있나요? 똑똑해질 수 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수학 국가대표들 보면 네. 천재잖아요. 누구나 인정한. 네. 근데 거의 다 대치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진심 어린 얘기를 듣고 수학 성적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학 쌤의 신텍스 1.0. 신텍스도 형이 추천해줘서 중3 때부터 봤어요. 형님 같은 경우는 일반고 진학을 하고 수시는 연세대학 가고 이제 서울대를 수시로. 서울대 수시 반수하셨어요? 네. 내신이 엄청 좋았네. 내신은 네. 별론데 어. 수시 천재여가지고 비교과를 엄청 챙겼구나. 내 생활기록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주체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형이 지금 서울대 창업동아리 회장이니까. 와, 또 되게 다른 쪽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네요. 이쪽은 정말 그야말로 수학과학 문제풀이의 달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형님께서는 대외활동이나 뭔가 이제 아이템적으로 창의적인 것으로 되게 좋은 능력치를 사고력과 창의력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어찌됐든 수능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교재들을 추천해줬군요. 같이 봤죠, 수능을. 그러면 형님 나이는 20살에 들어갔고 네. 본인 18에 들어갔고 네. 이렇게 형제가 같이 수능에 도전하는 거의 흥부와 놀부 메타였습니다. 계속해서 필기도 좀 이어가고 전치사 부분까지 한 거 보니까 영어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또 논술 합격을 이뤘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일단 과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부터 볼게요. 물리학 원수준 어느 나이 때 마스터했나요? 반수할 때 마스터하지 않았나? 지금 본인이 봤을 때 영재고나 과학고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이 현역 과탐을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학살하나요? 학사를 하죠. 애당초에 네. 수능 문제 퀄리티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공부해요. 그것들을 이미 흡수하다 보니까 사실 수능 문제 맞닥뜨렸을 때 덜 당황하겠네요, 확실히. 그쵸. 그리고 제가 심지어 못하는 편이었어, 과학은. 과학은 중1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었거든요. 영재고 과학고 준비 기준으로. 네. 김성도 물리, 스펙트럼, 뉴턴, 2022. 김성수 선생님 시대인재에 계신 분인가요? 네, 시대인재 단과 들을 때 산 거죠. 단과 들을 때 하는 교재. 이게 이제 거의 개념이죠. 현역대로 보면 될까요? 17살 때. 김성도 쌤은 네. 단국대 의대 붙고 네. 1개월 정도는 재수를 준비했었는데 그땐 강대 다녔다 했잖아. 근데 시대인재 단과도 병행했나요? 네, 시대인재 들으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에는 한 권
두 권조차도 완강을 못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개념 학습이 안 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좀 과부하된 어떤 공부량. 과부하된 공부량이 문제될 건 없는데 그냥 라디오 듣듯이 흘려듣는지 아니면 진짜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수능에서 잠을 줄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3시간 자도 집중할 수 있으면 잠 줄여도 상관없는데 3시간씩 자면 집중이 안 되니까 잠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죠. G2입니다. 2022 Earth Science 갈라 알파 홍은영 선생님. 이분도 시대인재. 네, 시대인지. 시대인재하고는 역시나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최상위권 이과 친구들이 국내에서 거의 가장 몰려있는 집단에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나 투 과목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불화생지별로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지구과학이었나요? 형이 G2를 해가지고 형님을 모셔야겠네. 형님이 G2를 또 했어? 근데 G2를 중간에 런을 쳐가지고 야 근데 런칭을 왜 시킨 거야 동생한테? 이제 화투를 동생한테 권유하는 거는 이제 몹쓸 형이니까 이제 G2를 권유했던 거죠. 이거라도 하라고. 와 G2는 교재가 많이 남아있어. 역시나 오지훈 선생님. 시대인재 오지훈 선생님 중심으로 G2를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논술 보죠. 일단은 수리 논술 위주고 의대 논술이란 것이. 근데 과탐을 보는 대학교도 몇몇 있다면서요? 네, 본인 그럼 경희대 논술은 과탐을 봤나요? 네, 과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대 어디 지원하셨다 했죠? 논술로? 카톨릭 경희, 네. 그 다음에 한양대. 여기 마침 있네요. 이갑식 편저 한양대 의대 논술 언어? 한양대 논술 언어도 봐요? 네, 언어도 추가돼가지고. 한양대 논술은 정말 그 최저가 업계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냥 엄청나겠네요 지원자가. 여기 한 카드를 쓴다는 것은 진짜 그냥 천하제일 논술대 한번 보러 가는 느낌이네. 네. 중에서도 천하제일이죠. 의대 논술이니까. 본인 경희대 논술 봤잖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그 수리 논술의 난이도랄까요? 수능 최고 난이도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수리 논술 난이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논술 자체가 시험이 많아가지고 학교별로 네. 각각의 경향이랑 특성이 달라가지고 이게 비교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문제로 비교하자면 그거는 거의 고등태모나 IMO에서도 약간 쉽게 나오는 수준에 속하는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지원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수준의 문제도 나오고요. 굉장히 천차만별. 근데 천차만별. 정말 저희가 엔수의 신 최초로 의대 논술 이제 관련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최상위권 전쟁은 엄청나네요. 저희가 일단은 그 디저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그 실수가 있는 게 빙수. 오늘 그 영하 기온입니다. 그 빙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일단 녹여 먹어보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현 친구.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상관없죠. 그 상현아. 네, 선물을 내가 엔수인 친구한테 주는데 핸드크림? 네, 감사합니다. 손이 좀 많이 트는구나. 네, 또 겨울이니까. 그치 좀 건조하기도 하니까 일단 먹자. 아니 근데 이게 그 붕어빵도 있어. 아니. 오늘 내가 얘기를 해보면 느낀 거는 인생 2회차 같다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겪을 어떤 자아에 대한 고민, 그거를 너는 뭔가 중학교 때 겪은 느낌이라 그렇게 너가 어렸을 당시에 뭔가 그 중압감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해결법 이런 건 또 뭐였던 것 같아? 어쨌든 결핍감에 의해서 약간 모든 문제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채우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핍감이 점점 늘어나요. 성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채우는 만큼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채웠다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좀 더 나는 더 나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의대 가서 인기과 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병원 하려면 대출도 해야 되고 이러면 금수저 애들은 뭐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석유 부자인데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1년 생활은 좀 어땠던 것 같아? 계속 혼자서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걸 안 다니고 친한 친구들이 다 고3이네 이제. 고3이니까 입시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걔네들 만나가지고. 그렇지. 나는 대학생인데도 맨날 현우진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학생인데도 미미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오히려 좋은데? 아무튼 19살이 아니라 마치 29살과 같은 사색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 나온 동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집에만 있었고 도전이라는 걸 살면서 딱히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여기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주체적이고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어요. 활동적으로. 기대가 돼. 너의 미래가 단순히 의사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사실 여기서 또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른 인생을 시작해도 너무나도 이른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기대가 되는 엔수의 신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 2023 수능도 끝이 났습니다. 엔수를 결심하게 된 예비 엔수생 수험생분들한테 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늦게 본다고 해서 뒤처질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도 엔수의신 보면서 미미님이 했던 말인데 1년 더 하는 게 오히려 머리는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재고 과학고를 떨어지고 되게 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성찰을 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결국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대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여기서 1년을 좀 더 쉬고 가더라고 다음에 좀 더 그걸 계기로 발전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그리고 빠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좌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능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힘이 되고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수의 32화 중 유상현 군이었습니다. 자, 엔수의 32화 유상현 중의 의대 생활 파이팅! 파이팅!